홍준표 후보의 오늘 근황은 어떤 걸까요? 함께 보시죠. 청년의 꿈 청문홍답 연일목 기사화되고 있는데 나는 홍에게 투표했는데 왜 준표형 생떼 부리냐? 라는 청년의 비판글이 올라왔습니다. 준표형에게 투표했고 경성 승복한다는 준표형 말에 감동하고 저도 승복했다. 그런데 며칠 안 돼 준표형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린애들처럼 왜 생떼를 부리냐. 실망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니 모두를 태우는 큰 배가 돼서 다시 돌아오라. 라는 애정 어린 비판의 글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홍준표 후보가 의원이 백의종군은 자신을 가장 낮추는 겸손이다 라고 맞받아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백의종군까지다 라며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겠다라는 뜻을 고수한 모양의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저 홍준표 후보의 지지자가 올린 글. 홍준표 후보는 결국 그 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를 올린 게 뭐 지지했다고 얘기하지만 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홍준표 의원의 얘기는 나는 백의종군을 하고 있고 백의종군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거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백의종군이라는 게 뭐죠? 백의종군이라는 게 이제 벼슬 없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건데 물론 경선에 졌기 때문에 벼슬이 없는 건 지금은 뭐 맞는 얘기지만 그가 싸우는 전쟁터가 지금 이재명 후보와의 본선장인지 아니면 여전히 경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와의 경선장에서 싸우고 있는 건지 이제 많은 야권 지지자들 헷갈리고 있는 거죠. 뭐 많은 메시지가 지금 여전히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야권 지지층 가운데는 좀 지금 홍준표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 이건 백의종군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총질이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들을 이제 갖고 있는 건 틀림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대통령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경선에서 가장 뼈아팠던 대목은 결국은 당심을 얻지 못했다는 대목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그럼 앞으로 당심을 얻고 다음 대통령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 뭐냐? 결국은 대선을 통해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뭐 의원들 통틀어서 홍준표 의원만큼 큰 선거를 많이 치러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기가 큰 선거를 많이 치러본 만큼 이 대선 이렇게 치르는 거다. 보여주는 것. 어떻게 보여주냐? 지금 청문 홍답에 본인이 촌철살인에 답글을 달듯이 사실 지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안에서 현안을 어떻게 프레임화하고 그것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짧은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야권 지지층에게는 선거를 이렇게 치르는구나 보여주고 각인시키는 게 전 나중에 홍준표 의원이 새로운 정치적 재기를 모색할 때 굉장히 큰 밑거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 후보 전화를 왜 안 받냐라는 거예요. 경선에서 진 사람 앞장서 엑스트라 만드는 건 잔인하다. 이긴 사람이 알아서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을 역시 그은 것 같습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네. 이 전화를 안 받는다라는 얘기를 후보가 했어요. 예. 전화를 몇 번 한 겁니까? 혹시 최근에도 했는데 안 받았습니까? 최근의 여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여러 차례 한 것으로 한 번 전화하고 땡이 아니라 여러 차례 했다. 네,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한 바 있었고요. 하지만 뭐 그 내용들을 시시콜콜 밝히는 것이 그렇게 중요치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후보가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도 이 당에 얼마나 오랫동안 몸을 담았고 또 이 당을 위해서 그간 헌신해 왔는지를 얘기한 바 있었고요. 이 당에 몸을 담고 있었던 많은 분들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또 그 꿈을 꾸고 있는 많은 분들은 모두 다 크게 손을 잡고 한 뜻으로 정권 교체를 위한 길에 나섰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홍준표 전 후보께서도 그런 국민들의 마음들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고 다만 본인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당의 선거에서 당시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세게 맞붙었고 끝나고 선대위 출범할 때 갈등 국면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이낙연 후보가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대위의 이름은 올려놨지만 선대위 이후에 저는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을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선에서 이제 낙마하고 난 뒤에
같이 모두가 한 팀으로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또 보여주는 반면 교사이기도 한데요.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을 선거에 떨어졌지만 다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더라도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서 홍준표 후보가 여러 가지 예.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도 끊임없이 홍준표 후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거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홍준표 후보가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만 불행해지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 없습니까? 그 뒤로 여기에 대한 또 질문이 있었고 홍준표 후보는 백의종군에 대한 언급 또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 등을 언급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년들과의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꼭 이번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각종 다양한 의견들을 홍준표 후보 개인의 의견으로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집까지 찾아가서 홍준표 의원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결과에는 승복한다는 표현을 하셨지만은 아무래도 선거 뒤에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결국 홍 대표도 보수 진영에서 보수층 지지자를 기반으로 정치하는 분인데 그걸 좀 상실할 우려는 있어 보입니다. 홍 대표한테 이미 끝나고 전화도 많이 했다고 하고 안 받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5번인가 전화했다는 보도도 있던데 네. 후보가 그런 노력을 이제 계속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홍 대표가 그렇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좀 여론이 홍 대표한테 안 좋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후보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홍 대표는 거기에 좀 부응해야죠. 물론 이런 뉴스도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집에 찾아가자 홍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정권 교체 미랄이 되겠다라고 하셨다더라. 언제 어떻게까지는 내가 말할 수 없다라고 허은하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